그 주말 사이에 그게 올라갔죠. 유언투 성효. 네. 성효랑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이번 새로운 유니폼 킷 디자이너의 인터뷰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푸마와 이제 같이 하게 된 영상이죠. 그렇죠. 네. 이제 거기에서 성효가 프린팅 뭐 하고 싶냐라고 그랬더니만 ITK에 보니까 그릴리시가 다음 주에 온다더라. 그거를 하고 싶다. 번호는 뭐 하고 싶냐. 진첸코 11번을 뺏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ITK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 쪽 ITK와 아스톤 빌라 쪽 ITK가 이렇게 붙은 느낌이었는데 물론 더 비교적 최근 거는 맨체스터 시티 쪽인데 주말 사이에 많이 좀 진전이 된 것 같죠. 뭐 존 퍼시나 아니면 뭐 마이클 맥그라스나 다 좀 그리고 스튜어트 브레넌처럼 좀 유력한 사람들, 뭐 브레너는 특히나 그렇고, 그렇죠. 그릴리시가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 ITK를 우리가 확인한 게 지난주였어요. 맞아요. 그때 내용이 이번 주에 그릴리시는 맨시티와 계약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 얘기가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뭐 네, 진짜 이거는 거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완전히 딜이 끝났다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역시 ITK의 이야기도 가끔은 심상치 않은 때가 있다. 그래. 네, 이런 걸 좀 말해준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빨대 이들의 문제점 뭐냐면 그게 있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아니 말고 킹님 갖고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빨대를 제대로 꽂고 있는 경우에는 기자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소스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비교적 더 과감하고 정확할 때도 그쵸. 있고요. 그래서 이 다수의 매체들, 특히나 좀 능통한 기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맨시티가 그릴리시에게 비드했다라고 주말 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존 퍼시, 맨시티가 그릴리시에게 1억 파운드를 비대했다. 이게 이제 한화로 따지면 1,500억, 1,600억 네. 이 정도에 육박하는 금액이니까 계산하니까 1,600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 돈은 실제로 만약에 비딩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절하기 어려운 금액이긴 할 거예요. 1억 파운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잉글랜드의 종전 이적 레코드가 폴 포그바 폭바는 1억 파운드가 안 됐어요. 8,900만 파운드입니다. 유로로 따지면 1억 유로 근방이었는데 네. 파운드로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이제 영국에선 어쨌든 파운드를 쓰니까 이 파운드 단위로 억까지 들어가게 되는 건 이번 그릴리시 사례가 어쩌면 최초가 될 수 있다. PL 전체 기록을 이제 완전히 경신하는. 그렇죠. 완전 넘어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를 상회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일단 놀라운 정도의 금액 수치고 그릴리시를 빌라는 여전히 잡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약 기간이 4년 남아있지만 조금 더 주급이 상향된 새 계약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게 빌라의 스탠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맨시티의 경우는 케인의 영입이 좌절된 뒤로 모든 총력을 그릴리시에게 기울이는 중이다. 그래서 빌라도 맨시티도 각각 필사적인 이유는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케인에 대해서는 기자들마다 또 이야기가 달라요. 그렇죠. 어느 쪽에서는 케인 쪽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릴리시의 이적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그 이적수 그러니까 매각 수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고 케인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비드를 생각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유력한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그릴리시의 이 이적료는 지금 맨시티가 유망주들 우리가 그 지난번 판매 팀들 금액 비교하는 영상에서 맞아요. 맨시티가 은메차 같은 유망주들 팔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누적해서 벌어들였다고 봤잖아요. 뭐 그때 거기 들어갔었던 앙헬리뇨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산초가 맨유로 오게 되면서 세론 조항에 세론도 따라서 있고요. 받게 되는 금액도 있고 또 여전히 팔게 될 유망주들의 금액이 잔여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맨시티가 기존 금액으로 이 1억 파운드는 모아서 제시할 수 있다. 부담 없이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싹 다 맞춰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매각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릴리시에 대해서 이 금액을 제시하는 거는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도 다음은 케인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근데 케인에 대해서는 토트넘이 워낙 완강한 자세를 취하니까 맞아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튜어트 브레넌도 해당 사실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내용이 있는데 가까운 소식통에게 들은 바로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와 도르트문트가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만났을 때 포든과 벨링엄이 챔스 8강의 경기를 뛰는 걸 보고 그릴리시가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그 그릴리시 근처 지인들한테 브레넌이 직접 얘기를 들었대요. 잉글랜드 동료제 동생들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챔스 뛰고 싶다라는 뭐 생각은 아스톤 빌라에 대한 충정과는 별개로 가질 수 있으니까. 선수로서의 야망이 아무래도 그렇지. 챔스 뭐 이런 월드컵 대형 무대, 대형 클럽에 당연히 머무를 수밖에 없고 특히나 트로피의 존재도 그렇지. 무게도 무시할 수 없겠고요. 뭐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어떤 값어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 무대에서 뛰어야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내가 저기 뛰어야 어떤 내가 최상의 레벨에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한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챔스의 어떤 상징성이죠.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브레넌의 기사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맨시티 이적이 자기가 보기엔 유력해 보인다고 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더 추가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빌라의 어웨이 킷이 이 3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흰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홈 유니폼보다 원정이 더 예쁘거든요. 근데 원정 킷이 발표가 될 때 홍보물에 그릴리시가 한 장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릴리시는 밍스와 와킨스와 함께 촬영은 했는데 밍스와 와킨스는 등장했는데 정작 그릴리시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촬영은 했으나 지금 딜이 진행 중이라면 섣불리 안 내보내거든. 네.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홈킷이 진작 발표됐을 때는 그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릴리시가 메인 모델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엔 아예 공개가 안 됐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라고 브레너는 상황을 확인했고, 두 번째는 그 빌라의 이제 현지 샵이죠. 빌라파크의 그 빌라 샵에서 원래는 그릴리시가 마킹이 워낙 많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일 많이 팔리겠지 아마도. 그 그릴리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마네킹이 항상 전시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소식통에 따르면 그 마네킹이 없어졌다고 여기 합니다. 없어졌고. 네, 그래서 그릴리시 마킹된 유니폼을 현지 샵에서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일단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그릴리시가 최근 그게 화제가 됐죠.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했던 맞아요. SNS 글들이 뒤늦게 발굴이 됐습니다. 이 여러 이 선수들이 있어요. 맷 도어티도 뭐 아스날 팬이라는 그래. 얘기들도 있었고, 그런 거는 다 뭐 그거랑 일이랑 별개야. 그러니까. 그렇죠. 뭐 루크쇼도 뭐 첼시 팬이었다는 맞아요. 얘기들도 있고 막 얘기가 많잖아요. 포그바도 옛날에 아스날 팬이었던 적 있었어.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과거에 이제 트위터 내용 중에 뭐 Get in, Come on United 막 이렇게 적어서 트위터 내용을 맨유를 응원하면서 연기한 건가요? 맞아요. 네. 아, 네. 어떤 적었던 내용도 하고 예. 이외에도 이제 뭐 레드레벨스 그 해시태그 를 비롯해서 맨유 응원 트위터가 있었는데 이번에 모두 지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맨시티 사과를 의식해서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맨유를 응원했던 흔적을 뒤늦게라도 모두 정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릴리시가 빌라와 신사 협정을 한 부분이 있다. 저는 앞에 있는 1, 2, 3번은 이거 그릴리시가 남는다고 그래도 그냥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이런 걸로 항상 야 이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팬들 사이에서 그다음에 해외 포럼이나 레딧 이런 데서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경우도 있어. 그렇죠. 근데 4번은 이미 이전부터 이 정도 금액에, 그러니까 바이아웃이라는 건 잉글랜드에서와 스페인의 어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바이아웃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 금액의 비드가 온다고 하면 이 좀 그릴리시 아스톤 빌라 간에 뭔가 이 서로 간에 약속한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버밍엄 쪽 지역지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나 했는데 브레넌도 들은 바에 따라서 그거 인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릴리시와 빌라가 이 정도 금액이면 보내주겠다는 서로 간의 신사협정을 했다. 근데 브레넌은 이게 바이아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또 다른 기자들은 바이아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기자들은 아예 계약서에 적혀있다는 얘기도 그래. 하는데, 또 브레넌의 경우에는 계약상에 적혀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구두로 서로 간에 약속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이 정보는 기자들마다 좀 약간 얘기가 좀 다른 다르더라고요. 것 같네. 근데 우리가 그냥 사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서로 간에 이 정도 금액이면 너 만약에 더 좋은 구단에 더 명성이 있는 구단에서 제의가 오면 너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어느 했을 정도? 가능성,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사실 이 비슷한 얘기가 해리케인 쪽에서도 있었잖아. 그렇죠. 해리케인은 이전에 레비와 했던 신사협정에 대해서 좀 믿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상황을 했었잖아. 레비 형, 저 그때 얘기했잖아요. 보내주세요.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그냥 뭐 뇌피셜입니다. 그러면 레비가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거나 손병 스타일로 그래서, 아니면 그래서, 미안하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쵸. 그땐 그때고 지금 지금이야.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려. 드라마 앞부분 때 항상 많이 그래. 나오는 그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 여튼. 그래서 뭐 실제 사실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네.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고, 그냥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기사를 통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메일의 제코헌, 다음 주에 그릴리시의 맨시티 행을 완료할 것이다. 과감하게 얘기를 했고, 자, 텔레그래프의 존 퍼시, 다음 주 초에 메디컬 테스트를 예상한다. 모두 다 진짜 약간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한번 볼만한 얘기들이란 네. 말이야 다. 그리고 BBC도 이 얘기를 했고요. 리안 토마스, 물론 이제 이하 씨는 토트넘 얘기를 안 하고 뭐해. 딴 네.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인디카일라는 혼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릴리시의 가족들은 빌라 잔류를 희망한다. 그래서 곧 가족회의가 열릴 것이다. 난 이 사람 얼굴 안 보고 싶어. 뭐 하는 사람인가. 재밌는 사람인 것 네. 같고, 약간 위트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릴리시의 의중이 어떨 거냐는 건데요. 그릴리시는 현재 휴가를 마치고 이제 막 아스톤 빌라 휴가 후연지에
빌라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릴리시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빌라의 능통한 기자들도 해왔었어요. 거취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유년 시절부터 내가 사랑했던 구단에 남는 것, 이 또한 선수로서 대단한 로망이 걸린 문제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역시나 트로피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것. 맞아. 두 가지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갈등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뭘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개인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더 큰 무대에서의 도전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잭 그릴리시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일 거고. 근데 빌라에 남는 것도 당연하죠. 저는 빌라라는 구단이 지금 가진 장래성이 되게 그래. 멋있거든요. 이 안에서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야. 되게 유명한 어떤 유망주였지만 한때 또 방탕한 생활하면서 이렇게 꼬꾸라질 뻔했다가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약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애정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맨시티가 이 정도로 그릴리시를 영입하려는 이유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케인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공격진 팀들 비교를 했을 때 그릴리시가 왼쪽 메잘라를 소화해야 포든의 왼쪽 윙포워드 고정이 조금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균도안이 이번 시즌도 왼쪽 메잘라에서 잘 해줄 거라는 보장을 하기는, 부상 빈도라든지 나이라든지 혹은 이 선수가 그간 보여줬던 맨시티에서의 커리어를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크거든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을 같이 내려주는 역할도 네.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력적으로 강력했을 때는 좌 다비드 실바, 우 케빈 데브라이너의 좌우 메잘라가 가동이 됐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비드 실바의 역할을 지금 누구도 대체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릴리시라면 다른 스타일이겠지만 저는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만한 활약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기대해 볼 만한 충분히 가치가 할 만하죠. 가장 높은 자원으로 그렇죠. 봐야죠. 그렇다면 지금 맨시티는 이거 지금 뭐 다른 이런 그 타겟 나오지도 않잖아. 둘이야 초고비용, 초고효율을 노리겠다. 금액도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는 써본 적이 없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능통한 기자들이 얘기했죠. 이 둘 이외에 다른 후보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생각도 안 한다. 네. 저는 금액 지금 맨시티한테 필요한 포지션이고 매물이라는 거 생각하에서 과감하게 찔러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릴리시는 아마 이번 주에 저희가 맨체스터 시티 오피셜을 네.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영상에서도 중간중간 나왔던 해리케인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해리케인, 맨시티는 어떤 식으로 진행 중인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